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과 이를 혁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인 알파폴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알파폴드는 생물학 분야에서 단백질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단백질 구조가 생명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백질 구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둘째, 알파폴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적인 생체 분자입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며 이러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해 긴 사슬을 이루며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얻으면 몸에서는 이를 다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다시 합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접히는지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백질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1차 구조입니다. 1차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로 정의됩니다. 이 서열이 이후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구조에 작은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백질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미노산 서열의 단 한 군데 돌연 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접히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결국 심각한 빈혈 증상을 일으킵니다. 1차 구조가 형성된 후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2차, 3차, 4차 구조로 접히게 됩니다. 2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야선형 또는 병풍 모양으로 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로 수소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차 구조는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접혀서 3차원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백질의 구체적인 기능이 결정되며 효소의 활성 부위도 이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특정 방식으로 접히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결합해 하나의 큰 복합체를 이루는 것이 4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로 이루어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우리는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잘못 접히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프리온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구조의 가지수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X선 결정학입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을 결정체로 만든 후 X선을 쏘아 회절 패턴을 분석하여 단백질의 원자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정확한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단백질을 결정체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도 많은 소요가 됩니다. 특히 일부 단백질은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워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온 전자현미경이 널리 사용되면서 보다 빠르고 정밀한 구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알파폴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1차 구조,
즉 아미노산 서열만을 가지고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딥러닝을 사용해 과거의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훈련된 모델로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하면 그 서열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접힐지를 예측합니다. 이는 과거 실험 기반 구조 예측 방법에 비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려면 단백질 접힌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 접힌 문제는 생물학계에서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단백질이 어떤 구조로 접히는지 예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접힐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알파폴드는 딥러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알파폴드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을 사용합니다. 첫째, 딥러닝 기반의 예측입니다. 알파폴드는 다양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아미노산 서열부터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합니다. 둘째,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입니다. 이를 통해 아미노산 서열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MSA는 단백질 서열 간의 유사성을 비교해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서열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알파폴드는 2020년 CASP 대회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ASP 대회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대회로 알파폴드는 이 대회에서 기존의 모든 예측 방법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CASP 대회는 실험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알파폴드는 이 예측에서 거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알파폴드의 활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약 개발, 두 번째는 질병 연구, 세 번째는 기초 생물학 연구였습니다. 알파폴드는 신약 개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부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약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알파폴드를 사용하면 그 과정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폴드는 질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잘못 접히면 발생하는 여러 신경대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프리온병 등이 그 예입니다. 알파폴드는 이러한 질병에서 잘못 접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폴드는 기초생물학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험적으로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알파폴드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그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며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입니다. 알파폴드는 현재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십만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단백질 구조에 접근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